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곳이 어디냐는 거죠. 자, 여기 서울 강서구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가면 뭐 부평구역 있고 이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제 인천이란 거죠. 인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천 1호선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작전역이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이냐? 이곳이 광역시의 역세권이란 거죠. 광역시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있는 거죠, 그냥. 광역시 역세권 아파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곳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이 다 무엇이겠어요? 그냥 인천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이 부평구 이런 식으로 해서 부평구 국가산단 있고 이 계양구 이렇게 있는 게 다 기본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적어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통, 뭐 교육, 인프라, 뭐 자연환경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이 어떠한 결과냐라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야? 인천광역시가 있다라는 거죠. 인천광역시가 있고 그 옆에 역이 있다라는 거죠. 역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다면 이 8사형으로 나와 있을 때 이 가격은 무엇이다? 다른 광역시의 역세권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대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다 라고 하냐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50% 가격이죠. 동시에 이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도청이 있는 지역들의 평균 분양 가격의 50%가 더 비싸야 된다. 그다음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의 50%가 싸야 된다는 거대한 공식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공식은 무엇이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소득이 그 정도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분양받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난 50년 내내 그렇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5억 6,400이죠. 5억 6,400은 6.1이다. 2021년 6.1이다. 그러면 여기 6점에 들어가 있냐? 라고 한다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광역시 아파트다. 6점대 이제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역세권 아파트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크기에 있는 아파트는 뭐 5% 정도 저렴하고 5% 비싸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5점 후반대에서 6점 초반 사이에 있죠. 대부분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싸다라고 한 사람도 5% 정도 비싸다 할 거예요. 다른 광역시 아파트들보다. 그리고 뭐 싸다 한 사람들은 또 싸다고 본 사람들은 또 다른 광역시 아파트에 5% 정도 싸 보이겠죠. 그 정도 선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선에 있는 아파트예요. 자, 그래서 다시 뭐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렇게 있고 1호선 라인 있고 이제 여기 부평역 있고 해서 뭐 이렇게 서울로 가는 또 여기 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뭐 이런 라인 7호선 라인 있고 뭐 그다음에도 뭐 있죠. 뭐 다양한 서울로 가는 그런 편의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서울 아파트 가격의 50% 그다음에 도청이 있는 지역보다 50% 비싸고 싸고 정도 그 선 안에서 결정되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저의 영상을 뭐 이 영상 하나만 보신 분들은 뭐야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분석이야. 자, 여기 들어가서 계양역 주변에 있는 작전역의 어떤 변화 상황들을 읽어주고 이곳이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뭐 BRT라든지 아니면 뭐 GTX 막 이런 논의들 해주면 이곳은 뭐고 하는데 다 개소리고 다 개소리죠. 이 지역들 분양가 보면 다 이 영역이에요. 다 이 영역. 다 이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다 이 영역이에요. 왜냐면 그 분양받는 사람들 소득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또 어떤 멍청이든 또 이런 소리를 해. 우리 동네에는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강남 못지않게 부자들이 많은데 하죠. 이런 말 하죠. 그러면 대부분 다 개소리예요. 그게 왜 개소리냐면, 꼭 강남하고 소득이 같다고 했을 때, 강남 사는 애들은 비싼 주거에 사는 거죠. 쓸데없이 비싼 주거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소득이 있는데 뭐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 싸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불쌍하냐? 아니죠. 그 나머지를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놓고 보면 똑같은 소득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이쪽에 사는 사람들 훨씬 더 잘 살아요, 사실은. 똑같은 소득,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여기서 의사가 있어요. 연봉이 한 5억이라 합시다, 5억. 연봉, 그냥 이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차려서 뭐 5억이다 할게요, 5억이다.
학교 강남에서 또 5억 있다요. 그럼 이 사람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주택에만 몰빵 쳐놓은 거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집이 싸니까 다른 데다 투자했겠지. 그럼 집이 두 채겠네. 아니면 이 사람들도 주식을 엄청 많이 갖고 있든지 아니면 이 대체 투자 자산들을 이 사람들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뭐 있잖아요. 의사들 중에서 뭐 주식 투자 전문가에서 막 책 내고 왔던 의사들 놓고 보면 그 강남 의사들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지방에 있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시골 의사 땡땡땡. 왜 시골 집값이 싸니까 다 주식 투자한 거예요. 뭐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런 거다. 아주 간단하게 뭐 그런 식으로 보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무엇이다?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그런 거죠. 구축들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거죠. 왜냐면 신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일본은 옆으로 기었잖아요. 4만 달러 아래에서 옆으로 긴 거죠.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그 사이에서 옆으로 기었고 대한민국 2만 달러에서 3만 2천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물가가 안 오른 거고 한쪽은 물가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너무 뻔한 걸 가지고 뭐 일본의 추락이다, 일본은 뭐 이런 것들 잘못해서 대부분 다 개소리예요. 그냥 그곳에 살고 있는 젊은 층들 노동자의 임금 자체가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옆으로 기었던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다. 그럼 왜 그냐? 일본은 워낙 임금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이 일본보다는 해외에 나갔죠. 근데 지금 일본 젊은이들 뭐냐면 한국 보면서 한국 월급이 너무 가파르게 인상하고 왜 우리는 그래서 본인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들도.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일본 기업들이 또 일본으로 하나 들어가는 거죠. 해외에 있던 기업들이. 뭐 니쇼링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의미 없는 이야기고 뭐 그런 식이다. 한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 이런 데서 우리가 청약 가점 분석을 막 해요. 그래서 여기는요 몇 명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이럴 때 가점은 몇 퍼센트가 되고 뭐 이랬을 때 뭐 어떻게 돼 이런 분석이 다 의미 없는 쓸데기 없어요. 그건 왜 또 쓸데기가 없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할 때는 무엇이냐면 GDP가 있어요. 이 GDP가 이게 그러는데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3만 달러죠. 3만 2천 밴드권에서 대한민국 갇혀버렸어요. 3만 2천 밴드에서 갇혀버린 게 이제 대한민국이죠. 근데 이게 언제 이런 분석을 하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3만 2천 밴드에 갇혀 있다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백날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해도 분양가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수준에서 별 차이가 없어. 계속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가격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GDP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GDP가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은 무엇이 하냐면 경제가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이유를 막 찾아요. 막 있어 공급이 너무 많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오른 한국 부동산 일본을 따라한다 많이 이러 가격이 안 오르면 수만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면 그냥 그 뭐다 젊은 사람들 월급 자체가 옆으로 기고 있는 것 뿐인데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38,600달러, 39,000달러를 돌파해도 부동산은 여전히 그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인천은 공급량이 많다. 이게 수도권의 3기 신들 때문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안 오른다 하면서 이런 개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들은 뭔가의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싸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막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한 거예요. 38,600, 39,000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그대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점 분석을 막 하는 거예요. 왜 가점 분석을 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때 청약 단점 분석을 막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보세요. 왜냐면 이때 바로 이런 지점에 올라가고 있을 때 현 분양가로 분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양가는 사실은 20%싼 분양가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가 싸버린 거예요. 이게 분양가를 올려야 돼요. 이 국가가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뭐 쓸데없는 이야기로 못 올리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바로 그인 거죠. 이게 바로 저점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경제가 성장하면 오른다. 경제가 하락하고 있으면 이제 하락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또 멋이 없잖아요. 좀 멋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이게요 사실은요 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면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 지역이요 사실은요 그냥 광역시 역세권은 대부분 다 광역시 역세권이 다 비슷한 가격으로 다 분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대구가 오른다 뭐
인천이 온다 다 풍선 효과가 아니라요. 대부분 이게 경제 성장률 따라 이렇게 올라가야 하면 사람들이 네가 뭘 아냐, 그게 분석이냐, 뭘 제대로 알고 해라. 이 지역이 얼마나 좋은 지역인데 이게 뭔지 아냐, 앞으로 GTX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냐면서 개소리를 하는 거죠. 대부분 개소리를 하는데 다 이게 무엇이다? 다 쓸데없는 소리다. 항상 2만 달러가 3만 달러 될 때 한 번 또 개소리하고 3만 달러가 4만 달러 올라갈 때 또 개소리하고 그럼 4만 달러 도달한 무엇을 하냐? 간단해요. 서울 사람들이 사기 신도시를 분양해 달라 그래요. 다 대부분 다 개소리. 그러면 또 그때 똑같이 우리 여기에 있는 뭐 녹지를 해지해야 되냐, 뭐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대부분 다 개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 자산가치 화폐가치가 됐다. 그래서 과거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파르게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GDP가 올라가 있는 거 보죠. 즉 2만 달러 초반 수준에서 이제 3만 달러까지 딱 올라간 게 보이잖아요. 완전히 3만 달러 국가로 들어가면 바로 이런 지점들 보이죠. 이런 지점들.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부글부글 달아오르고 있다가 3만 달러 딱 돌파하면서 사람들이 미치죠. 그럼 왜냐면 분양가를 올려야 되니까 즉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인플레이션이 어쩐다 저쩐다 어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면 가격 여기 때 500원 있어요. 2만 초반대 뭐 19,000 포인트였을 때 라면 가격 500원이죠. 근데 지금 라면 가격이 이 시기 때 라면 가격을 뭐 600원으로 올리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막 뭐 인플레이션이 뭐 어쩐다 저쩐다 뭐가 어쩐다 뭐가 저쩐다 이건 막 충격적인 상황이다. 이거는 어쩌 뭐 개소리를 하는데 자 500원짜리 600원 올렸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 달라져. 여러분 막 힘들어요. 아우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라면을 먹으라고 우리는 라면을 다 못 먹어. 이제 우리 다 굶어야 돼. 이 소리예요? 안 하죠. 안 하는 거. 왜냐면 이게 GDP가 올라갔으니까 그게 벌써 500원이 600원 됐는데 여러분은 300원 3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지금 450, 500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럼 안 해줘. 다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놓고 보자면 2만 달러 국가다가 3만 달러 올라가면서 가격 조정이 이뤘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이게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러면 이건 무엇이야? 고지적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땐 고지적 목적으로 보셔야 된다. 왜냐면 간단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GDP를 다시 올려야 되는 시기에 들어온 거죠. GDP를 끌어올려야 돼요. GDP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만 달러로 가야 되는 거예요. 4만 달러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가 대한민국 4만 달러 가요. 여러분 보세요. 1만 달러가 2만 달러 되고 2만 달러, 3만 달러 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구조조정을 했죠. 수없이 구조조정했어요. 그 구조조정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 됐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하는 거죠. 왜 보수가 잡으면 뭐더라 부동산 가격에 안정기가 오고 왜 진보가 잡으면 그러냐? 왜냐면 보수가 잡으면 민노총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 웬만하면 시민 단체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면 경제 살리는 쪽, 뭐 투자하는 쪽 그쪽만 키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아니면 뭐 SK라든 SK 최태용 회장이나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 거대한 상업지 투자해서 1조 원 막 이런 거 가지고 뭐 아파트를 뭐 개입 투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안 해요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벤처 투자를 아니 하다못해 지방에 있는 무슨 뭐 어떤 뭐 무슨 뭐 막 매출액 뭐다 50억 60억 50억 뭐 100억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파트 두 채 사서 투자하고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소시민들이나 하는 거예요. 소시민들이나. 뭐 매출에 100억 막 200억 있는 사람 뭐하러 합니까? 그런 거를 안 하죠. 그런 사람들 그냥 자기 집 한 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의 밑법에서 좋을 것도 없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재산들이 다 공개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힐스테이트 자기가 나온다. 주절주절 떠들었지만 결론은 무엇이다? 광역시 아파트다라는 거예요. 광역시 아파트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